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서브노트 강의는요. 역률 제어기기 종류를 들고 설명하시오라는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제 서브노트 강의를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합격자 서브노트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기출문제를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참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찾아보시고 인터넷 자료 등 또는 어떤 자료 등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그 기술사 답안지에 정확히 적어서 만들어낼 때 그게 여러분의 서브노트가 되는 거고, 그런 문제를 최소 100문제 이상 150문제 정도 정리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제 55점 정도 금방 맞으십니다. 금방 맞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어떤 뭐 트렌드, 정기적인 트렌드,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전력기술협회에서 발행되는 잡지라든가 전기신문 같은 거, 그 55점 밑은 안 보셔도 됩니다. 55점 밑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기본 문제를 잘 정리하시고, 55점 이상 되시면 협회지라든가 전기신문,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정기 이슈 같은 것들을 정리하시고 법규 바뀌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몇 년 걸렸다, 뭐 어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는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제가 이렇게 좀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아서 이제 도서관에 좀 자주 갑니다. 뭐 합격했지만 뭐 이렇게 도서 대출을 하러 많이 가는데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봤던 분이 계세요. 그때 제가 그때 주식한다고 그때 주식책 대여하러 갔었는데, 그때 그분이 건축전기 설비기사 책을 두꺼운 걸 들고 내려오셨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나도 기술사 공부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그분이 아직도 그 책을 들고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들이 혹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좀 봐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게 됐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률 제어기기 종류를 들고 설명인데요. 이거는 여기 위에 파랗게 설명됐네요. 면접 역률 개선장치 종류를 들고 설명하셔. 이거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역률 개선장치의 정의는 무엇고, 역률 개선장치의 종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면접이 다른 고차원적인 실무적인 거를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들이 다 면접 문제입니다. 이게 다 실무잖아요. 이제 기술사로 활동하실 때 역률 개선 장치를 뭘로 할 거고, 역률이 뭐예요? 발주처에서 물어보면 그걸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역률 개선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게 실무이기 때문에요. 실무라고 그래서 실무 경험이 없으면 면접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뜬구름 없는 낭설 같은 거는 좀 이제는 듣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개요를 세 줄 잡았습니다. 개요를 세 줄 잡았고, 또 개요는 제가 제 동영상을 계속 봐서 아시겠지만 샤프로 적습니다. 왜냐면 이거 개요랑 결론은 공부하시다 보면 그때그때 바뀌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볼펜으로 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내용이 좀 정확하다 그러면 이제 볼펜으로 깨끗하게 적으셔도 되는데, 전 늘 지웠다 다시 썼다 이래서 저는 개요는 볼펜으로 적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건 절대 정답은 아니고,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한 사례도 있으니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률 제어 기기란 역률 보상에 적용되는 기기로서
그렇죠? 기기로서 종류는 콘덴서, 동기조산기, 블러리액터, SVC 등이 있으며 문제에서 역률 제어기기 종류를 들고 설명하라 했으니까 역률 제어기기 원리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렇게 적었고요. 서브노트를 위로 이제 올리면 이제 두 번째 목차는 왜 설치하고 설치 목적은 왜 그렇고 설치 효과가 무엇이냐. 항상 기술사 답안지는 그거 묻는다고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이면적인 것도 항상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 설치 효과인데요. 설치 목적은 역률 개선입니다. 역률을 1에 접근시켜 무효 전력을 최대한 방지하는 게 역률 개선의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손실 방지하겠다. 그리고 APFR 그 자동 전압 조정기도 마찬가지로 경부하 시 과보상 방지 등 그래서 결국에 자동 조정해서 역률을 개선한다. 그 내용을 이제 합격자 서브노트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렸듯이 합격자 서브노트를 단순히 암기하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 조정이라는 게 시험장에서는 한 조금 더 몇 줄 더 쓰는 거죠. 결국에 자동 전압 조정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경부하 시 과부하 보상 방지 등 뭐 자동으로 역률 조정 자동으로 뭐 조정하여 역률을 개선한다 뭐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그 두 번째 설치 효과인데요. 배전 손실 경감 그리고 전압 강화 방지 설비 용량 증대 당연히 전기요금 경감 요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설비든 역률 제어기기는 설치돼야 된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나 전기를 공부하시던 안 하시던 전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죠. 역률 제어기기 종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는 전력용 콘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전력용 콘덴서입니다. 그리고 기술사 답안지는 죄송합니다. 항상 원리를 써줘야 되는데요. 일단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압 기준 유도성 부하는 코사인 세타 위상차가 발생을 하는데 콘덴서의 진상 전류로 서로 상쇄하고 부하 전류 I 위상이 전압 V에 근접하여 역률을 계산한다. 즉 역률 1로 계산한다. 요거거든요. 전압 기준 유도성 부하는 코사인 세타 위상차 발생. 콘덴서 진상 전류로 서로 상쇄해서 부하 전류 위상이 전압 위상에 근접하여 즉 역률로 계산된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쓰다 보면 세 줄, 네 줄 돼서 이렇게 간단히 화살 표시로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써주셔도 채점관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설명드리면 전압 기준, V 전압 기준 유도성 부하는 이 코사인 세타만큼 이렇게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코사인 세타만큼 위상차가 발생되는데 이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써 IL 플러스 이 IC를 설치함으로써 이 윗만큼 올려서 결국 역률 1에 근접시켜 역률을 개선하겠다.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전압 기준 유도성 부하는 지상 전류로 이 코사인 세타만큼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이 콘덴서를 설치해서 이거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이 세타만큼 위상차를 개선하겠다. 그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글도 원리를 써줬고 이 그림도 그려줬고 이 팩터도 그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네, 여러분들 이 공식 보시면 잠깐 끊겼는데 이 코사인 용량 Q는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해서 이 공식은 전기 기사 공부할 때도 이렇게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식에 대한 거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기술사 답안지 서브노트를 보시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공부했었을 때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력용 콘덴서의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하와 병렬로 유도성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지상 전류를 서로 상쇄하여 역률을 보상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력용 콘덴서 이렇게 보시면 특징에 좀 전에 말씀드렸고 또 계단 제어로 응답 속도가 늦다. 이게
진상 콘덴서 여러분들 제어할 때 보시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그 APFR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마그네틱 컨택터 쓰셔갖고 이제 타이머 설치해서 온오프 하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유접점으로 동작되고 온오프 이제 신호 들어가면 마그네트가 여자돼서 온되고 또 오프되고 이제 그런 계단 제어로 자동 제어보다는 응답 속도가 늦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압 모선에 설치, 고압 모선과 부하측 모선에 설치, 부하 말단에 설치한다.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드린 거는 전력용 콘덴서이고요. 두 번째에는 저는 이제 동기 조상기를 썼습니다. 동기 조상기인데요. 동기 조상기도 역률 개선 장치인데요. 전력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한 회전기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죄송합니다. 그 기술사 답안지는 뭐 원리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원리 공부할 때 이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공부해서 하시는 거지. 뭐 기술사가 뭐 공부한다고 원리부터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원리부터 공부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합격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고 스터디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필요한 부분의 원리만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운전되는 동기 발전기의 일종으로 1차 유입으로 역률 전압을 조정하는 게 이제 그런 원리로 되는 게 동기 조상기입니다. 그래서 이 팩터들을 보고 설명드리면 이 공급 전압 V하고 E가 역기 전력이거든요. 여기 표시가 안 됐는데 이게 평형 이렇게 같은 상태일 때는 공급 전압과 역기 전력이 같은 상태일 때는 이렇게 평형 상태입니다. 근데 역기 전력이 증가하고 공급 전압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자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역기 전력이 줄어들고 공급 전압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자작용으로 이런 원리로 역률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부족 여자 운전되는 경우 지상 전류로 수전단 전압 상승을 억제하고요. 과여자로 운전되는 경우 진상 전류로 수전단 전압 강화를 억제하는 게 이 동기 조상기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무부하시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부하시는 동기 조상기 부하시는 위상 특성 곡선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위상 특성 지상 운전이냐 지상 운전이냐 이 계자 전류 전기자 전류 부하시 무부하시와 같고 요 똑같습니다. 부족 요자의 경우 지상 전류로 수전단 전압 상승을 억제하고 과여자 운전의 경우 진상 전류로 수전단 전압 강화를 억제한다. 그게 부하시 무부하시와 같고 이 말 뜻이고요. 이것을 위상 특성 곡선이라 한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주간 계자 회로를 빼어 진상으로 운전하고요. 야간에는 계자 회로에 저항을 투입해서 지상으로 운전해서 이렇게 운전되는 게 이제 동기 조상기입니다. 그래서 역률 제어 기기에 대한 첫 번째 전력용 콘덴서, 두 번째 동기 조상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세 번째 블로 리액터거든요. 세 번째 블로 리액터는 이제 원리 잘 나오는 원리. 초고압 송전선 및 지중 케이블 개통 경부하시 정전 용량 등으로 뒷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정전 용량 등으로 죄송합니다. 수전 측 전압이 높아지므로 변전소와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이제 역률을 개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높은 정전 용량 등으로 이제 진상 전류 등이 발생해서 이렇게 역률이나 그런 손실이 많아지니 전력용 컨덴서와 이제 병렬로 이렇게 접속해서 역률을 개선하는 게 이제 블로 리액터입니다. 그래서 전압 계급은 345kV, 23kV에 사용되고요. 적용은 밑에 써져 있습니다. 345kV, 23kV가 있는데요. 345kV는 케이블 용량 리액턴스 보상, 차단기 용량 확보, 모선 및 선로의 병렬 설치. 이렇게 보면 모선 및 선로에 이렇게 병렬로 설치하여 역률을 보상한다, 손실을 방지한다, 그 내용입니다. 23kV는 345 변압기 3차 측에 설치하여
개통 전압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제 비교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숙사 답안지를 쓰실 때 어떤 것든 A 제품, B 제품, C 제품을 설명하시면 그거에 대한 항상 비교가 나와야지 이제 좋은 답안지라고 저희는 학습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동기조상기, 전력용 콘덴서, 블루 리액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에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비교표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한 게 경제성, 무효전력 제어, 조정 형태, 보수성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경제성은 동기조상기는 알고 계시다시피 고가이고, 전력용 콘덴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저렴하다. 블로 리액터도 이제 저렴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무효전력 제어는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다 제어하는데 전력용 콘덴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이제 진상, 앞선 전류로 보상하기 때문에 진상. 블로 리액터는 이제 지상. 송전선로의 이제 충전 전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과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정 형태는 연속적, 그리고 조정 형태 전력용 콘덴서는 단계적 온오프, 블로 리액터도 이제 단계적으로 제어된다.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보수성은 이제 동기조상기는 복잡하다.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는 이제 쉽다. 그리고 블루 리액터도 이제 유지 보수성이 쉽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기타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역률 제어 기기가 있는데요. TSC, TCR, SVG 이게 있는데요. 그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거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더 풀어 써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별도로 25점짜리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이 서브노트에는 전력용 콘덴서, 동기조상기, 블루 리액터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만든 서브고요. 또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역률 제어기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써주시고 마지막에 한 3줄 정도는 기타에서 전력용 콘덴서, 동기조상기, 블루 리액터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전력용 반도체를 이용한 역률 제어기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에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 요 비교 부분을 줄이시고 이런 것들을 한 줄 정도로 TSC는 뭐다, TCR은 뭐다, SVG는 뭐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 결론인데요.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샤프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할 때의 느낌의 결론이거든요. 전류 I는 V 코사인 세타분의 P에서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낮아지면 전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겠죠. 전류가 증가하면 이 공식으로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전류가 극단적으로 증가하면 케이블도 굵어져야 되고 전압 강화도 증가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런 공식화해서 쓴 겁니다. 코사인 세타가 낮아지면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열 발생에 의한 손실, 전압 강화, 전압 변동 등이 발생되므로 역률 제어기기 설치를 통한 역률이 개선돼야 된다.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해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앞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드리면 문제 역률 제어기기 종류를 들고 설명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역률 개선 장치의 종류도 면접에서 질문이 됐었고요. 이것도 반드시 정리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와서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격자 서브노트나 기출문제 풀이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의 개요로, 여러분들의 결론으로 답안지를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셨겠지만 이게 3페이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25점짜리는 이렇게 항상 3페이지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씩 공부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제 뭐 일주일에 3문제씩 정리하면 뭐 한 달이면 몇 문제인데 뭐 1년 해봤자 뭐 몇 문제야. 뭐 지금 계산 빠르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뭐 일주일에 5문제씩 정리하면 10달, 기본적으로 10달 하면 한 50문제 정리하면 언제 150문제 만들고 언제 200문제 만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50문제가 정리되는 내공이 쌓이면 다음 30문제는 굉장히 빨라지고요. 그 30문제 플러스 50문제 플러스 30문제 그 80문제 하면 나머지 10문제는 그냥 이렇게 주워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그런데 합격자 서브노트만 단순히 암기하고 베껴 쓰고 달달달 외워서 200문제 내 서브노트로 옮겨 적고 그냥 샤프로 삭삭삭 해갖고 그냥 이렇게 조금 수정해서 200문제 정리하는데 뭐 한 달밖에 안 걸렸어. 그 200문제는 절대로 시험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쌓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내공이 돼서 그게 시험장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사 시험이 공평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